자, 윤석열 관련한 2심 재판이 있었는데, 보통 그 정상적인 재판인 경우에는 항소하고 그러면 형이 까지잖아요. 형이 늘어나면서 유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법 왜곡죄 덕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증거가 확실한 재판에 대해 갖고 판사가 그거를 무시할 경우에는 법 왜곡죄에 처맞으니까 이 1심에서는 무죄로 넘겨버렸던 것까지 다 유죄로 돌아오게 된 건데 그럼 형량이 2배가 돼야 되는데 2배, 3배가 돼야 되는데 깎아줬어. 겨우 2년밖에 안 됐어요. 10년은 채웠어야 10년을 되는데 했어야지. 하지만 네가 진죄가 그것뿐이냐. 어? 자,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은 8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중에서 첫 번째 항소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제일 먼저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체포방해죄. 제일 먼저 한 그 체포방해죄와 관련해가지고 서울고법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2년이 늘어났죠. 재판부는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 준수 및 국가보위 책임을 저버리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아주 뼈 때리는 얘기들을 판결문에 제대로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1심에서 무죄 또는 일부 유죄였던 혐의들이 다 유죄가 됐습니다. 어떤 혐의들이 유죄로 추가됐나요? 네, 일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관련해서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 통보를 해서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언론 대응 지침 작성 부분과 관련해서도 헌정 질서 파괴 뜻이 없었다. 는 허위 내용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1심에서 무죄였지 않습니까? 요거 유죄가 됐습니다. 따라서 요거하고 연결고리에 있는 우리 김태효도 빠져나갈 수 없는 고리를 얻어 맞은 겁니다. 그리고 이 체포 방해할 때 그 국짐 의원들 가가지고 앞에서 스크럽 짜고 있었잖아. 걔도 다 잡아 쳐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아, 공범들이잖아. 진짜. 그리고 이거는 좋은 게 이제 내란 전담 재판도 첫 이 선고거든요. 그렇죠. 내란 재판부가 전담- 바뀌다 보니까 1심에서는 무죄였던 게 유죄가 된 거예요. 전담 재판부 한 게 또 신의 한 수였다. 이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체포방해죄고요. 지금 내란 관련된 특검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석열이가 단순하게 내란을 지휘했던 그러니까 내란 그 계엄령을 내린 것 자체는 계엄을 내릴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계엄을 내렸다는 자체가 불법 계엄을 한 거는 문제가 있지만 계엄을 내린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이게 권한 행사냐 아니면 직권 남용이냐를 놓고 얘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없는 권한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계엄 행사에 대해서 군 형법상의 반란죄 즉 군대랑 사전에 모의를 해가지고 이건 계엄이 아니라 사실상의 내란 내지는 국가 정치를 전복하려고 했던 반란죄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소를 하기 위한 수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거 큰 거거든요. 네. 자, 윤석열과 김용현 등을 군 형법상 반란 혐의로 특검팀이 입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내란죄에 더해서 처벌 수위가 더 높은 반란 혐의 추가 의지를 특검팀이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쟁점이 뭐냐면 반란죄는 군인 신분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군대를 안 갔잖아요라고 할 수 있지만 윤석열은 민간인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예요. 더하기 네. 공범이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 등 군인 피의자 신분, 그 사람들 군인 신분인 피의자들과 함께 작당하여서 하는 거. 그렇죠. 그게 해서 공모하여 반란을 일으키면 군형법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라 할지라도 군과 공모해서 군인하고 공모해서. 그치 군인하고 공모를 하면은 반란 혐의 적용이 가능한데 이게 1997년 대법원 판례를 핵심 근거로 삼고 있는데요. 따라서 12.12 상태 네. 그때도 그렇죠. 그 대법원이 전두환 노태우한테 반란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네. 이 죄는요. 우리의 보고보살 노상원한테도 적용될 수 맞습니다. 있습니다. 사형밖에 없어요. 사형. 네. 자, 반란 수괴는 뭐죠?
사형이죠. 그냥 이거. 그래서 총살형이죠. 노상원이 민간인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군인들하고 반란에 대한 내용들을 브리핑하고 그에 대한 지시를 내린 관계에 있어서 그동안 때릴 수 있는 게 10년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지금 이런 논리로 해갖고 조사가 되고 기소가 되면 노상원 역시 반란죄로 기소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사형을 때릴 수 있는 최소 무기징역을 때려버릴 수 있는 요런 근거가 특검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게 거죠. 내란죄는 단순 가담자는 5년 이하거든요. 근데 이제 군형법 반란죄는 7년 이하로도 올라가고 주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됩니다. 반란 그리고 수계는 수계는 그냥 그냥 사형밖에 없어요. 무기가 총살형. 없어. 그냥 사형 끝. 그래서 지금 김용현 그리고 거기 동원됐던 그 각종 사령관들 그리고 계엄사령관 거기에 공범인 윤석열의 노상원까지 전부 다 이번 내란 공범죄로 해갖고 사형을 구형할 수 있는 이러한 논리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입건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특검이 이제부터 내란죄에 입각한 수사를 30일 날 출석 통보를 해갖고 본격적으로 조직이 시작한다는 거죠. 너무 좋다. 너무 좋습니다. 내란죄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공범으로 들어갈 거고 외환죄도 즉 무인기를 날려가지고 북한에게 전쟁을 유발하려고 했던 행위 그리고 저기 군을 몽골에다가 정보사를 몽골에 파견해가지고 정보사 요원을 파견해갖고 파견해가지고, 그쪽하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사태에 대한 사전 모의를 기도했던 행위 등등을 다 따져봤을 때 비록 실패하긴 했으나 했잖아요. 시도했잖아요. 내란과 외환은요 실패하고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성공했으면 나라 넘어갔겠지. 그렇지. 시도를 하는 자체에서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래서 더블 사형을 구형받게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블 사형이면은 어떻게 돼? 대가리에 총구 겨누고 있으면서 목을 썰어? 그리고 동시에 여기 끊어질 때쯤 빵 쏴? 진짜 사형 2번을 선고해달라고 해야 돼요. 사형 윤석열은 2번, 그 나머지 밑에는 1번씩 사형. 걔가 요즘 트럼프가 또 사형제 부활시키고 전기의자 넣는다고 또 난리더라고요. 꼭 그런 거 하겠다는 놈이 지가 일본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도 어찌 보면 진짜로 한 30년 동안 맥이 끊겼던 사형 집행의 첫 번째 인물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빨리 해버리고요. 그다음에 그거 알죠? 미국에서도 지들이 테러 조직의 수장이라고 생각하는 그 우두머리를 잡아가지고 죽이고 나서는 그냥 바다에 뿌려버리거든요. 그 무덤을 절대 만들지 않아요. 왜? 거기가 숭배의 대상이 되면 큰일 나니까요. 그래서 윤석열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겠네. 네. 어느 바다가 좋을까요? 저는 울들목, 네. 완도 앞바다, 울들목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추종자들이 울들목에 배 몰고 와갖고 거기서. 울들목이면은, 배가 뒤집힐 가능성도 꽤 클 텐데. 그럼 추모하려면 거기 가야 되겠죠. 네. 울들목에 뿌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그리고 어느 같습니다. 바다인지 사실은 알려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진짜 그 추앙의 대상이 되게끔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울들목에 뿌리면요. 한 3일 안에 대만 해협 앞쪽으로 지나가요. 물살이 세가지고. 저보고 무섭다고 하는데요. 정신 차리세요. 저보다 더 무서운 게 이 나라를 그렇게 망해먹으려고 하는 윤석열, 김건희 일당들이 더 무서운 거였습니다. 자, 우리 자칫 잘못하면 나라가 없어질 뻔했어요. 자, 이제 한동훈과 함께 마지막 정리해야 될 미꾸라지 중에 미꾸라지 김태호. 네, 세 개 나라의 3중 스파이로 의심되는 네, 김태호가 실질적으로 보도자료 수정을 한 증거와 증인들이 나옴으로써 사실상의 내란 공범죄를 피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내용도 보겠습니다. 네. 자, 김성구 사단장이 2012년 6월 10일 회의 당시, 2012년 맞아요? 2022년 아니에요? 22년이죠. 네, 22년 6월 10일 회의 당시 김태효 차장이 국방부 보도자료 초안을 직접 가져가서 수정했다. 표현이, 저는 그 표현을 처음 들었어요. 삭서
뻔하고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런 데서 쓰는 전문 용어인가 봐요. 네. 이런 이제 공문서 같은 경우에는 수정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그걸 줄로 지우고 자기 도장을 찍습니다. 내가 수정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수기든 뭐 타이핑을 해서든 그 변한 내용을 써 넣거든요. 그러면 원 제작자, 그러니까 원래 쓴 사람하고 그거를 수정해서 한 사람들이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게 돼 있는 건데 그 서류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태우가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은 나는 맹세코 지운 적도 없고 펜을 든 적도 없다. 나 이런 표현 어디서 들어봤어. 윤석열이가 뭐라 그랬어? 우리 장모는 10원 한 장 받은 적 없고 우리 와이프는 이득을 본 적이 없고 손해만 봤다.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꼭 반대로 얘기하죠. 그리고 꼭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강조해서 극단적으로 반대로 얘기해요. 강한 부정은 뭐다? 긍정이다. 예, 죄를 자백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일단 기본적으로 보도자료 중에 월북했던, 월북 관련자 관련한 내용을 군이 얘는 월북 아닙니다라고 했던 그렇죠. 부분은 지가 월북으로 밀어붙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팩트를 조정을 해갖고 팩트를 왜곡을 시켰는데 그 왜곡된 팩트를 가지고 기존에 있는 대통령이나 그 위에 그 결정권자들은 올가매는 용도로 쓰려고 이걸 바꾼 거야. 의도적으로. 보도 자료를 아예 수정을 하고 네. 김태호가 그리고 그런 분위기까지 조성을 했다라고 김성구 사단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도를 가진 짓거리를 통해 갖고 결국은 이 문제를 정치 문제로 만들었고 한동안 이걸로 지지율을 깎고 또는 기존의 정부를 괴롭히는 용도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그 유족이라고 하는 사람 설치고 돌아다니는 거 생각하면은 그 유족이라고 형이 설치고 돌아다니는 것도 누군가가 뒤에서 찔러준 거예요. 윤석열은 그 공무원을 나중에 저기 의사자로까지 승격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모두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군이나 다른 기관의 팩트들을 개무시하고 그걸 갖다 조작해서 정치적으로 쓴 행위가 있다는 거죠. 요거 무조건 처벌 대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월북이 아니라고 했다고. 어? 월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실종. 그 이외에도 그 외교 문서들을 거쳐가지고 다른 나라의 계엄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같이 이번에 수사를 받아가지고 얘는 이제 상습적인 거예요. 지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나라의 안보나 외교에 관련된 걸로 그런 고급 정보들을 다루고 그에 대한 것들을 국익을 위해서 써야 될 위치에 있던 놈이 이거를 정치적으로 또는 일부 집단의 이득을 위해서 이걸 왜곡한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 내란을 옹호하기 위한 쪽에서도 이러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가중처벌돼서 근데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호 기사가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없어요. 이것도 제가 가져온 것도 그냥 팩트TV에서 영상을 그냥 올린 거거든요. 기사가 김태호로 치면 안 나와요. 아예 없어.